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CJ CGV 종목입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화살표 신호 이후에 반등이 잘 나왔고요. 어제는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크게 또 갭상승을 했는데 마감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마감이 하락 마감하면서 매도 화살표가 좀 떴습니다. 자, 오늘 물론 시장이 다소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을 뭐 3.5% 오른다로 좀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걸 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저평가 국면까지 이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CJ CGV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노량해전과 관련된 영화죠. 김한민 감독이 이번에도 또 제작을 했고요. 자,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이제 부제로 해서 명량 한산을 이제 제작한 김한민 감독이 이번에도 노량 이걸로 이제 찾아오는데 12월 이제 개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먼저 기대작들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의 봄 뭐 11월 22일 날 이것도 개봉 예정인데 노량 죽음의 바다 그다음에 서울의 봄 이들 극장가를 이번에 찾아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대표적인 기대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노량해전은 그 과거에 12월 원래는 11월 그에 앞서 있었는데 개봉 일정을 일단은 과거 노량해전이 있었던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2월로 일단은 개봉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개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성규, 뭐 허준호, 정재영, 뭐 백윤식, 김윤석 등이 이제 출연한다고 하니까요. 뭐 기대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11월 22일 개봉 예정이고요. 뭐 서울에서 있었던 과거 신군부 세력들 반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상황들을 영상으로 재미있게 좀 찍었다고 하니까 이 영화도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성수 감독의 뭐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등이 좀 출연한다고 하니까요. 이 영화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걸작 같은 경우는 더 마블즈, 그다음에 아쿠아맨 2 이렇게 헐리우드 대작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영화계 쪽 박스 오피스 쪽에서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저 코로나 완전히 이제 벗어난 상황에서 노 마스크로 실제로 영화관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올해인데 과거 대비하면 실적들이 확실히 좀 호전되는 양상이고 과거에 작년 재작년 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너무 안 좋았었던 부분들 감안하면 올해 이렇게 흑자 전환이 뭐 그대로 그냥 반영될 것으로 기대치에 그러니까 부합한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실적 부분들 한번 더 되짚어 보면 중국에서 일단은 뭐 그 콘텐츠 부분들이 실적들이 잘 나왔다. 그 콘텐츠 주요한 영화들 보면 고주일척, 뭐 소실적타라는 영화들 흥행들이 있었다고 좀 이렇게 나타났고 실제로 이제 7월 역대 최대 박스오피스를 달성하면서 매출액 뭐 거의 천억 수준입니다. 978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좀 나오는데 영업이익 부분들에서는 뭐 전년 대비해서는 146억으로 이제 달성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개선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흑자로 좀 돌아섰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뭐 CJ CGV 같은 경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중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튀르키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수기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제 비수기식인데 지금 당시에 영업 적자 폭을 그래도 대폭 조금 개선했다라는 측면에서 뭐 튀르키예 과거 이제 터키죠. 터키 쪽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실적 부분들 호조가 좀 나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도 손익분기 이상의 영업 손익을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업의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 CJ CGV의 주가 상승에 분명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딱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부채를 이제 갚아 나가고 있고, 또 하반기 또 뭐 해마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갚아 나갈 계획들을 앞서서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부채를 갚으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816.2%, 이번에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364.5% 정도로 이제 낮아진 거예요. 자,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자, 영업 적자가 발생됐을 때 보면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1400%, 1100%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습니다. 자, 부채 비율 그러면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5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부채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예, 어떤 기업도 부채는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는데 부채를 안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자기 돈만 가지고 하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이 500%가 넘으면 이거 부채가 좀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이번에 부채 비율이 이렇게 364%로 낮아졌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PBR이 1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PBR 1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다. 자, 작년에는 1.8배, 그 이전에는 더 높은 비중이었죠. 그러니까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 내재 가치, 그러니까 이 동사의 부채라든가 또는 자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치, 현재의 주가 가치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0.8배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BPS 적정 주가는 지금 얼마다? 지금 현재 이 뭐 그냥 단순 우리가 숫자로만 보는 겁니다. 단순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현재 6,420원 정도로 단순 계산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적 개선들이 이어지면서 동사의 주가가 부채 비율도 이렇게 낮아졌고, 향후에도 부채 비율이 뭐 한 2,300% 정도에서 잘 유지만 된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저는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러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자, CJ CGV가 지금 어쨌든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자주 반복됐죠.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성이 아래 위로 좀 클 경우에 매수 매도 신호가 좀 뚜렷한데,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신호가 자주 반복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CJ CGV의 지금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을 우상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6,500원, 9,500원 이렇게 가격을 좀 적어 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지와 저항대가 겹쳐 있는 구간들입니다. 우리가 자, 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11월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11월 이제 시작한 딱 오늘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일단은 상승 양봉 3% 정도 오르는 흐름인데, 자, 5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5선 돌파가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 5월선, 5개월선, 5개월선이 위에 있는데 얼마죠? 6,500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개월선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크게 급락할 때 음봉 캔들 나올 때 6,500원 정도 가격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달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양봉 캔들 나올 때 6,500원을 지지하며 양봉 캔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일정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정도 시기에서 CJ CGV는요 6,500원에 일단은 우리 하반기 트라이 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좀 여기라도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진짜 제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6,500원 정도라도 좀 회복해 준다면, 추세적으로 보면 일간 차트상 추세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여기 60일선을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림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6,500원 정도를 회복했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12월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넘어갔을 때 우리는 내년에는 9,500원, 만 원을 좀 넘겨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월간 차트에서 다시 6,500원 이번 달 다음 달 트라이 돌파하는 걸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9,500원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여기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올랐죠. 받아줬죠. 받아주고 나서 여기서 장대의 음봉으로 내려 누르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윗꼬리 달리면서 저항 테스트 확인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 나왔는데 결국 걸린 자리가 대략 9,500원 정도 자리예요. 그러면 CJ CGV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봤을 때 9,500원 정도에서 한번 저항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저항.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관점을 두시고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나는 평단가가 한 15,000원, 뭐 14,000원 요 정도 가격이다, 또는 뭐 2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자본이라는 게 다 제약이 있잖아요. 뭐 돈이 막 옆에서 막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최대한 있는 돈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CJ CV를 빨리 좀 탈출을 이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평단가를 좀 꾸준하게 잘 낮추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CJ CV는 할 수 있는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유상증자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앞으로 물론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물량들은 좀 많아졌죠. 여기에 대한 분명히 부담은 있어요. 왜냐면 그 물량을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물량들이니까. 그쵸? 신규 물량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물론 이런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동사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냥 9,500원 만원 간다고 해서 저는 매도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에 실적 전망치입니다만 2조 4천억 정도 매출액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로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뭐 월등히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매출은 더 늘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는 정도 수준. 그리고 여기 과거 데이터 보면 2019년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그를 상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회복했다라고 보면 2019년도 주가 수준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월간 차트로 보는 게 좋겠네요. 자, 2019년도 주가 차트 한번 볼게요. 2019년도 정도 수준이면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보이시죠? 2019년도, 여기 2020년도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코로나 때 당시에. 자, 그러면 2019년도 당시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이 정도 이상을 상회하니까요. 그러면 CJ CGV 같은 경우는 뭐 100% 여기까지 회복할 가능성은 뭐 좀 떨어집니다만, 우리가 최대 기대했을 경우에 동사의 주가는 15,000원, 2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욕심을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기준을, 실적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최대 2만원이라고 놓고 보면 평단가를 상당히 좀 많이 낮춰놔야, 지금 14,000원, 15,000원, 뭐 2만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최대한 낮춰놔야 본전 내지는 또는 수익 전환이 빠를 수 있다. 그리고 뭐 평단가가 뭐 10,000원 전후다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50%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지금 싼 가격에서 저평가 국면에서 잘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동사의 주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9,500원 이상 넘어가는 가격.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최대로 한 2만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보면서 나중에 이제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우리가 최대 한 2만원 정도까지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과거 데이터처럼 다시 막 4만원, 5만원 넘어가는 거는 저는 뭐 몇 년 걸릴지 제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내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한 2만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욕심내서 그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들 물려 계신데, 예, 이 화살표 매매 기법 신호들을 제가 수시로 자꾸 드리니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중 조절을 잘 해 나가세요. 예, 비중 조절, 사고팔고를 비중 조절 잘 해 나가다 보면 꾸준하게 평단가는 낮아질 겁니다. 왜냐면 주가가 워낙 낮은 구간이 있으니까. 사고팔고를 비중 조절 잘 해 나가시면 물론 중간중간에 손절도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내가 높은 가격에 물려 있으면 중간중간 내가 매도 매물을 하면서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손절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대신에 평단가가 낮아지잖아요. 사고팔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평단가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9,500원 또는 만원, 2만원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예, 수혜를 볼 겁니다. 평단가를 낮춰놨었던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추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니까 계속 평단가가 낮춰지는 지금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 손절 위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비중을 자꾸 줄이다 보면. 근데 반대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가 본전이 여기에요. 예를 들어서요. 6,500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고팔고를 하게 되면 평단가는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대신에 앞에서는 손절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이 손익분기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수익들이 자꾸 나오겠죠. 그쵸? 올라갈 때 매도 신호에서 매도하게 되면 수익 실현,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게 되면 평단가는 좀 높아지지만 또 차익 실현. 앞에서 했던 것과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거고, 사고팔고를 어쨌든 잘 해나가면 그 비중 조절로 통해서 CJ, CGV 한 종목으로만으로 충분히 앞으로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추세 전환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 본전 내지는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계속적으로 익절해 나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야죠. 예, 우상향 하는 그림들. 그래서 하반기, 예,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보려면 일단은 이번 11월달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6,500원 의견을 드린 겁니다. 11월달, 12월달 하반기 일단은 6,500원부터 일단은, 예, 넘겨보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CJCV에 대한 또 좋은 내용들,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흐름들 영상으로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들 꾸준하게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 참고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